하나, 둘, 셋. 예. 오늘이 662번째죠. 예. 662번째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사드가고 평화오라 성주 촛불 집회. 여러분들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오늘도 우리는 이 땅 조국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선배 열사님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새로운 각오들을 또 새기면서 잠시 묵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도가고 평화하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저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꺼지고 평화는 오라. 사드는 꺼지고 평화는 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혹시 저녁 굶고 오신 분 있습니까? 막 군고구마 냄새가 코를 찔러서 오늘 662번째 우리 사도배치철의 성주 촛불 문화제는 군고구마와 함께하는 군고구마 냄새와 함께하는 그런 투쟁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데도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죠? 예, 우리 전국에 계시는 분들 생각나면은 일로 오셔서 군고구마 같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참 지난 한 주도 예외 없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없었어요? 많은 일 안 생겼어요? 많았습니다. 많았지, 그죠? 뭐, 방위미 협상, 또, 미국 가서, 아직 진행 중이지 안 끝났죠?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중동 사태, 이란, 미국 상황들이 또 계속 또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그 공수처하고 뭐 이런 검경 관련한 수사권, 조정권, 뭐 이런 수사조정권,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되고, 예, 일단 국회에서 통과될 건 이제 어지간히 통과가 된 것 같고, 예. 근데 요새 이제 좀 많이 떠오르는 게 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그, 주한미 대사의 이야기가 참 하마평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주제넘은 발언들도 많고, 누구 말로는 옛날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 뭐라 합니까? 뭡니까, 그거는? 총독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상당히 이제 막 기분 나빠하고 반발도 있고, 제가 봐도 참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개 대사가, 한나라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 마음대로 위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들, 행동들, 참 우리가 봉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특히 남북 관계 관련해서 뭐 어떻게 돌아가도 이제는 우리가 좀 주도성을 가지고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어떻게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가겠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여튼 미국 대사 해리스의 발언이나 미국의 트럼프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자주적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또 우리 위원장님 계속 전화기 들고 계시는데 무슨 좋은 말씀을 또 하실런지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입니다, 올해가. 근데 경자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촛불 집회가 설 바로 전날입니다. 설 바로 전날인데, 설시로 가시는 분은, 못 오시더라도, 성주에 계시는 분들은, 경자년 오기 전에 기해년 마지막, 집회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집회가 2월 7일인데, 그 다음 날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2020년 경자년 정월 대보름 액매기 국악 공연, 국악마당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2월 7일 촛불, 별동네 도서관에서 촛불 켜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집회를, 별동네 도서관에서, 경자년 정월 대보름 액매기 국악마당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 전날은 성주 계신 분들 여기서 촛불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 정월 대보름 하루 전날은 액매기 국악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날은 도서관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항명을 하면서 상권 분립이 뭐 훼손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 상권 분립이라는 게 이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걸 서로 이제 독자적인 견제기구로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 훼손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 양승태가 사법농단을 할 때 박근혜 정권의 지시를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우병우가 민정수석하면서 검찰을 마음대로 부릴 때 왜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서 검찰 개혁하자니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전부 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지금은 상권 분립하자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실을 보고 생각나는 게 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경찰 개혁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대공분실 생각이 났어요. 대공분실. 그러니까 대공분실이라는 게 경찰청 산하에 있는, 따로 있는 그 기구인데, 서울에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남영동 대공분실 하는 거는 서울 경찰청에 간첩 잡는 데래요. 간첩 잡는 데. 거기에 김건태 전 의원이 가서 고문당했단 말이에요. 박종철 학생도 거기서 고문당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남영동 대공분실이에요. 대구도 대공분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카메라 감독도 갔다 왔지만 저도 갔는데 내 이자분인데요. 카메라 감독님하고 음향 감독님은 2월 7일 날 그 행사하는데 음향 좀 봐주세요. 카메라하고. 제가 대공분실에 갔을 때는요, 이 경찰들이 간첩을 이제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간첩은 안 잡고 정권에 저항하면은, 독재 정권에 저항하면은 잡아가서 너 간첩이지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창문이 10cm 넓이에 길게 이렇게 딱 근데 열지 못해요. 한 70cm, 10cm 요런 게 두 개 딱 있고 내다보면은 산만 보여요. 저 남부정류장 뒤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면은 긴 복도가 있고 방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니까 내하고 같이 잡힌 사람들이 여성들, 남성들, 학생들 막 비명소리가 양 방에서 막 들려요. 겁을 주는 거죠. 제일 방에 딱 들어가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은 탁자가 하나 있고 양쪽에 의자가 있어요. 수사관이 앉고 이제 제가 앉는 의자인데 탁자하고 의자가 바닥에 다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못 들고 던지게 고정돼 있고 옆에 이제 군용 침대, 야전 침대에 군용 담요 하나 있고 그 안에 이제 마지막 끝에 그 물건문 하는 욕조 거기 다예요. 거기서 이제 조작을 했는데 그 실제 간첩을 잡아서 했는가? 라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요즘 뉴스 보면요. 관심이 없으면 모르지만 34년 만에 삼척 간첩단 사건 무죄. 저는 이렇게 나와요. 울릉도 간첩단 사건 35년 만에 전원 무죄. 20명. 그죠? 유럽 간첩단 사건 무죄. 그죠? 43년 만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유럽 간첩단 사건은 돈백님 사건이라 그러는데요. 박노수라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하고 당시 민주공화당, 이게 박정희 당이에요. 자기 당 국회의원인데 두 명이 간첩이라고 고문해서 1년 만에 70년도 재판 끝내가 사형 켜놓고 72년도에 둘이 죽였어요. 무죄 일어났단 말이에요. 30몇 년 만에. 삼척 간첩단 사건요. 사형시켜버려요. 울릉도 20명이 잡혀갔는데요. 남편 사형, 아내 10년 이렇게 살아요. 10년 살고 나오니 남편은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서로 연락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20명 전부 무죄예요. 삼척 김제 감췄다 사건 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최얼호라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납북됐다 왔어요. 왔는데 차바여가 고문해가지고 조카 2명하고 간첩교육 시켰다고 조카 2명하고 3명을 구속시킨 간첩법 사건이에요. 최얼로 사형, 조카 하나 최 무슨 낙경강은 구치소에서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10년 징역받아가 살다가 15년 징역받아가 살다가 9년 만에 석방됐는데 4개월 만에 자살해 다 죽었어요. 다 무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금 박정희 시대 때 대부분의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다 무죄예요. 사법부에서 불법적인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거를 재판에서 사형시키고 감옥을 10년, 20년씩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사법부의 잘못된 권력을 활용하는 게서 사죄한다고 사법부에서 지금 이제 막 판결을 내려요. 무죄 판결을. 이게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이제 조사해서 다시 재심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대공분실에 잡힌다. 남영동 대공분실 가서 40일 동안 고문당해요. 그냥 뭐 물고문 무슨 이런 고문 패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문도 한단 말이에요. 네 계속 버티면 너가 마누라, 너가 가족. 그래서 한 가족이 뭘 간첩이에요. 남편은 사형, 아내는 징역 10년, 자식 5년. 그러니까 아가 징역 10년 차고 나온 게 아버지는 사형당했다는 게 10년 살고 나왔는데 전부 고문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무죄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런 사건이 지금 계속 무죄로 되는 게 한 20몇 건 지금 계속 나와요. 35년 만에, 41년 만에, 43년 만에 전부 이제 뭐. 그러면 43년 동안 그 가족들은 간첩의 자식이고 간첩으로 살아온 거죠.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러면은 그때 왜 이 사람들이 간첩됐냐? 대공무실에 잡혀가서 쭈리 잡아요. 간첩단 사건 하나 만들어내려고. 잡잖아요. 잡아가 고문하면은 자백을 해요. 내 간첩이다.
그러면 경찰이 검사한테 올리잖아요. 그럼 검사가 야 간첩이라고 해요. 나 고문당했겠다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극하면은 판사가 간첩 사형 이렇게 때려요. 자, 검사하고 경찰이 고문해서 했는 걸 검사가 이건 고문이라 무죄다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또 이 하는 간첩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사형 때리면은 판사가 그래 사형 때린 새끼들이 지금 적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단 한 놈이라도 그 새끼들이 반성하고 잘못을 사죄하는 놈 봤냐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닌 거지. 정말 자기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걸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 무수한 사람들의 고통이 없었고 사형도 없었을 건데 그 양심을 저버리면서 권력에 개가 돼가지고 그렇게 판결하고 했으면은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 지금은 나와서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국민한테 사죄해야지. 그게 인간이지.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은 언론도 그때 같이 다 놀아놨단 말이에요. 간첩다 생각하면서 대형 터대리가 정권을 이용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개혁을 하고 정말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상권 분립이 되자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때 국가보안법, 방공법 만들었잖아요. 방공법은 80년도에 폐지됐어요.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있어요. 어떤 잘못된 권력이 나오면 그거 적용시키면 또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을, 영혼을 어디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사드 반대하고 있으면은 뺄게라 그래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뺄게인 줄 알잖아요.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불고지죄라. 그죠? 근데 안 하면서 빼게라고 낙인 찍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간첩단 사건이 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간첩인데 니는 엄마가 돼가 또는 자식이 돼가 아버지 신고 안 했냐 하고 불고지죄로 다 잡아였단 말이에요. 그래가 전부 무죄 난 거죠. 고문했는데 그게 불고지죄라요. 이런 낙인 찍는 사회 또는 그 낙인 찍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좌파 세력이니 종북 세력 지난번에 이완영이 고발했듯이 하면은 그거는 낙인 찍는 거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입법부 이완영이 말 듣고 판사가 혐의 없다고 내려놔놓고는 상권분립 지금 주장하기 의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수많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뭐냐면요. 분단이 되어 있다는 거고 이 분단 때문에 남과 북이 독재를 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든 거죠. 그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분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북의 민간 교류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계속 방해하고 있지만은 이 분단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주에서 우리가 평화의 깃발을 들고 사드 처리를 외치는 게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검찰 개혁 연결되어 있죠. 그죠? 사법 개혁 연결되어 있죠. 이게 분단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 분단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이런 부분도 다 해결되는 거죠. 악법들, 국가보안법도 철폐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조직문화라는 게 있어요. 조직문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성주군청 공무원이 젊어요. 나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볼래 해. 도움되는 일을 올리면요. 위에 과장이나 이제 높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 새끼 고생하려고 이게 말 나온다 임마 하고 다 잘라버려요. 성주군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든 조직이 그래요. 정부 조직도요.
젊은 사람이 뭐 해볼락 하고 좀 신선하고 혁신적인 걸 하려고 하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조직 문화가 건강해지려면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할 때 꼰대짓 하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억압당했을 때는 양심선언을 해야 돼요. 양심선언. 검사들도 검찰에서 부당한 일을 집행하려고 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양심선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원도 마찬가지, 경찰도 마찬가지. 지금 서로 덮는 거죠. 서로. 예를 들면 청탁해놓고 무죄 때리는 거, 이게 다 조직적 범죄란 말이에요. 같이 끼리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못된 조직 문화에 국민의 인권에 반하거나 또는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은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는 거는 옛날에 고문한 경찰이나 그거를 사형시키자고 한 검사나 사형시킨 판사나 반성하지 않는 그 새끼들하고 똑같이 인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심을 지키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또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이 원장님이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주에서도 참 무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방되고 10월 항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보도연맹이나 6.25 전쟁 당시에 부역자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재판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뭐 특별히 좀 성주에서도 뭐 우리가 대구 가창골, 골로 간다 하는 그 가창골은 또 거기가 유명한 학살지였고, 늦게 알려졌습니다만은 경산의 코발트 강산, 거기 한 3천여 명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뭐 거창, 뭐 이렇게 쭉 전국에 유명한 데가 많은데, 실제로 성주에서도 그런 학살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선남면 선언리 낙동 강변에서도 46명을 재판도 없이 바로 집단 학살한 경우도 있었고, 벽진 지금 매수 일동이죠. 수남 가는 동네 그 너머에 원래 그 소 무덤 있는 데가 있었고, 수남에서 벽진 쪽 넘어가는 길로 수남 뭐 제락고도 가기도 하는데 저만한 낮은 언덕이에요.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 백진 용암 저 위에 용암 그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끌려가서, 또 뭐 예를 들면 초전 용봉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에서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제대로 된 재판이나 뭐 이런 것 없이 진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실제로 또 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보면은 제대로 활동하고 했던 사람들은 월북하거나 또 이렇게 도망가고 이랬는데, 진짜 양민들, 우리 백성들이 그냥 있다가, 예를 들면은 전쟁 나고 이 경찰이나 이 성주의 그 유력 기관장들이 낙동강 넘어서 도망갈 때 성주에 알리지도 안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일부 면상무소 이런 데도 알리지도 안 하고 높은 놈들만 싹 도망갔어요. 그리고 외관 철교 폭파했잖아요. 그렇게 피난 가고 싶어도 피난 가지 못해가지고 남아있다가, 여기는 뭐 가니까 이제 점령 지역이었잖아요. 성주까지가. 거기에 인민군들 와가지고 뭐 밥 주고 소 주고, 뭐 물론 돈 받고, 그때 인민 뭐 영수증 받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 그런 거 하면서 또 집 날라주고 무기 날라주고 강제로 끌려가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요. 뭐 과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숫자는 보도연맹이나 한국 전쟁 당시 죽은 사람 한 400여 명 이렇게 발표되고, 실제는 그보다 몇 배가 되죠. 예, 하여튼 그런 억울한 죽음들이 많았다는 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예. 전번에 뭐 김총회 의원님도 한번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과거는 과거지만은 지금 현재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2020년을 맞이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그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정말로 이 미국이 동맹국이라면은 동맹국답게 굴어야 됩니다. 근데 동맹군이 아니고 원래 올 때부터 점령군으로 왔었고 지금도 이 남쪽 대한민국은 뭐 그들의 식민지처럼 식민지 종처럼 노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걔들 습성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평택에 지금 방위비 분담, 제주도 강정에 거기다가 제2공항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가는 거를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북한 관광 가는 것까지도 올 해리스가 또 뻘소리를 지키고 미국하고 협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지만은 이제 이 국민들이 생각이 전하고 이제 많이 달라졌고, 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대외 정세도, 또 달라지고 있고, 이런 달라지는 정세들 속에서, 정말로 2020년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 그 구호 한번 하고 다음 우리 또 완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갖고 예. 적폐를 끝장내자. 뭘 하려가 perfect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국가보안법도 폐지도 해야 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남북 관계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빨리 저 고물사드 방어 능력 한 개도 없는 저 고물사드는 빨리 폐기 처분하가 미국에 보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도안정님 또 모시고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1일 날 미국의 트럼프가 드디어 상원의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하원은 전부 민주당 편이고 상원은 다 태반이 공화당 편이어서 어차피 탄핵은 부결되는데 그게 빨리 안 돼서 선거운동이 빨리 안 되어서 트럼프는 좀 곤란해한 입장이었는데 이란 사건이 터지면서 싹 넘어가서 21일 되고 2월 달부터 탄핵 절차에 들어가서 트럼프 선거운동하기 편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그 탄핵되는 그 상황은 이란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란 무슨 이슬람 혁명 수호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공식 명칭은 그건데 우리 편하게 이슬람 혁명 수호대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이슬람이 그 79년도에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만든 그 혁명을 이슬람식 종교 혁명을 지키는 수호대 뭐 그런 거에 사령하는 사람을 갖다가 암살을 했지요. 그래서 난리가 났고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갑자기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갖다가 조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란은 이전에는 기존 왕조가 있다가 중간에 팔레비 왕조라는 게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만들어져서 왕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친미 정권이거든요. 그게 있다가 79년도에 갑자기 신정 종교 지도자였던 호메이니 하는 사람이 또 맞떨어져서 영국에 망명되어 있다가 프랑스에 망명되어 있다가 뭐 반서방 정권인 민중혁명이 일어나고 반서방을 외치고 반미를 외치는데 아무런 제지 없이 프랑스에서 싹 들어와서 그 나라 최고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거 말 바꾸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슬람에 원래 군대가 있어요. 그거 말고 별도의 군대가 있는 건데
5.16 중앙정보군, 국군 말고 5.16 중앙정보군, 혹은 12.12 안전기획부 군, 안전기획군,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기존에 육해공군 있는 거 말고 그런 자기네들이 말하는 혁명, 쿠데타를 갖다가 수호하는 군대가 쫙 깔려져 있고 별도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맘대로 합니다. 옛날 종령이 맘대로 했고 안기부가 맘대로 한 것처럼. 근데 그게 자체적으로 육해공군이 다 있고 특수부대도 다 있는데 그 특수부대 사령관 겸 그 혁명수호대 사령관, 그게 이번에 죽은 그 양반이거든요. 그 양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혁명수호대를 가지고 있는 이란 체제 자체는 원래부터 아까 제재도 받지 않고 호메이니가 프랑스에서 기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이 정권 자체는 좀 적대적 공존, 마치 박정희에게 반드시 김일성이 필요했고 김일성에게 반드시 박정희가 필요했던 것처럼 미국의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공화당하고 친했던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베트남 전쟁도 다 끝나가고 이제 무기 팔아먹을 데가 없어져 갖고 조금 곤란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제2의 냉전 전선을 한 개 더 만들면은 무기를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구상을 해서 그러려하면은 그 지역에 또 다른 적이 필요해서 겉으로나마 반미를 외치는 그런 정권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걸로 만들어진 게 이슬람 정권이었고, 그래서 초기에 조금 약해 보이던 이란을 갖다가 좀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란에서 기존에 이란이 지존했다가 나와서 바로 옆 나라 이라크로 가서 다시 소스에서 후세인 정권을 만들어서 전쟁을 만들어 갖고 이란을 단련을 시키고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무기도 엄청나게 팔아먹고 이 상태를 만들어내어서 군사복합체가 살아났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고 있었고 이후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복합체가 최근에 대박을 냈던 게 IS와의 전쟁이었죠. 그 이전에는 테러와의 전쟁이 있었고 무기 많이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는 공화당이 군산복합체하고 친했지만은 현재는 민주당이 그렇게 친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오바마였을 때니까. 어쨌건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사령관이 죽었을 때 전쟁 나는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안 났지요. 그리고 사실 이 사령관이 죽기 이전에 나름 중동에 평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평화 분위기도 이 사령관이 죽으면서 깨졌지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란의 오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좀 고생하다가 오바마가 어쨌건 이란하고 협상을 하면서 경제제재를 상당히 풀어줘서 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다시 경제제재가 시작되니까 그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 신정유치 사회인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야툴라라는 사람한테 직위에 있는 사람한테 에 대해서 굉장히 반정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홍콩 시위처럼 뒤에 미국이 있느니 마느니 이런 소리까지 들리면서 막 그 반정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원래 처음부터 안 하면 인지를 못 하는데 딱 풀어주다가 다시 쪼으니까 막 그 반정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도 일어나고 있다가 이 사령관이 죽음으로써 막 그 분위기가 싹 죽었죠. 그래서 끝나나 좀 위험해지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객기가 3000m 상공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회항을 해서 내려오다 중간에 미사일을 맞아서 터진 게 이번에 여객기 사건인데, 근데 좀 이상한 형식으로 여객기가 추락을 함으로써 그 아야툴라는에 대한 반정부 시위는 다시 일어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잘한다, 그 시위대 공격하지 마라 그러고 있고, 그 아야툴라 밑에서 형식적 대통령이던 로하니는
로하니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마치 국제사회 새로운 지도자인 것처럼 나타나서 협상하겠다, 이런저런 협상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유럽, 이란과 미국과 핵협상에 보장을 서던 유럽 국가들한테 협박을 해서, 새로 이란한테 압박을 가해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자동차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결국에 유럽이 그렇게 이란한테 핵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이런 상태까지 온 게 지금의 이란 사태 이제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오바마가 했던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을 갖다가 자기식으로 다시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다. 또 곤란한 상황이든 탄핵 국면도 빠르게 돌파하는 상황을 만들겠다. 이런 거였죠.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또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부분, 이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중동 곳곳에 파견되어 있던 기존의 군대들이 이란에 혹시 투입되어야 될지 모르니까 한 곳에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위기가 고조되다가 살짝 내려감으로써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항공모함도 파견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군대를 갖다가 항공모함에 탑승을 시킨 이후에 그때부터는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아까 얘기했던 군사포갑체가 만든 제2전선을 갖다가 없애고 미국에서 고립주의 형태로 만들고 싶고 그 대신에 돈은 많이 받고 싶은 트럼프 의도대로 미군을 갖다가 국내로 불러들이 이런 상태로 진행하려는 게 트럼프의 계획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트럼프 계획대로 진행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이런 계획이 있다. 모든 것 선거의 영향이고 또 미군도 애초에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부터 미군을 불러들이던 이 계획대로 나간다는 게 지금 이란 사건들 한동안 동안 조금 안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면 거의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부터 이야기하던 북한과의 관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스케줄대로 되리라는 것은 좀 더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 되었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대규모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4대 원인 중에 하나가 발전소 석탄먼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천연가스 소비로 전 세계 4위인가 5위쯤 됩니다. 근데 이 발전소에 쓰이는 액화천연가스 수입하면 전 세계 1위의 소비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천연가스를 사줄 제1 소비국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까불었지만은 결국에 우리나라가 일본 물품을 제일 많이 사주는 소비국이어서 일본이 엿댄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우리가 안 사주면은 좀 곤란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즉 우리의 요구를 좀 요구하는 대로 나가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대로 못하고 대통령이 지금 연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북한과 이런저런 걸 한다고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선거 스케줄 또 자기의 기반 중에 하나인 남부 석유 재벌들, 남부 노동자들 무시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주도대로 좀 더 나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평화가 좀 더 나가도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더 분명한 사실들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우리도 좀 더 당당하게 평화를 외쳐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중동 사태 분석을 쭉 하시네, 그죠?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중동 문제가 지금 현재는 이란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집트부터 시작해갖고, 리비아 쭉 이렇게 번졌었잖아요. 중동의 민주화가 어떻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사실은,
요새 나온 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중동 사태의 근본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패권을 지켜가느냐 못 지켜가느냐 이런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이제 이 화폐 전쟁 내지는 석유 전쟁,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석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한 지가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 위안화나 루블화로,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좀 카다피가 리비아에서 돈을 출연금을 하면서 그 화폐를 통합시키는, 달러에 대항하는 아프리카 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런 이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과 그 중동에 있는 그 막대한 석유를 이용한 이런 문제들이 부닥치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걸 이용하고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전쟁도 불사하는, 막 억누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추기고 CIA가 공작을 벌이고, 그래서 반대파들을 또 막 집회도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도 현명하게 그 호르무즈 파병 문제, 그 파병하면 안 되지, 그죠? 예,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이 또 엄청 그 가장 오점으로 남아 있듯이, 문재인 정부 또한 거기에 아무 우리한테 덕도 없는 이런 부분에 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의 계도 아닌데 우리 국군을 또 파견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구마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예, 저는 집에서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영미가 와서 고구마를 갖고 갔대요. 2개인가 가갔는데 너무 맛있더라 하면서 오늘 고구마 갖고 오라고. 오락하이소. 예, 남은 막 가가고 없으면 못 가가고. 예, 하여튼 이렇게 고구마가 익어가는 이런 투쟁도 참 좋네요. 예, 그래서 먹는 기 즐거우면 기도 즐거워야 되죠. 그래서 이자부터는 또 기가 즐겁고 재밌는, 몸도 즐거운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즐겁고, 그죠? 예, 건강하게인데, 우리 또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우리 김미영님, 노래하는 김미영님 모시고, 또 흥겨운, 뭐 하여튼, 감미로운, 신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떼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개떼 같은 함성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와 당신이라는 곡입니다. 이젠 당신
네, 다음 곡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할 거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앵콜곡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곡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노래는 제대로 할지는 잘. 이 노래 좀 창피한데. 오, 그대여 변치 마오. 네. 네. 네, 도와주십시오. 여보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했던 것보다 너무 낮아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준비했던 거하고 달라서 네,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꼭 해줘요. 예. 앵콜도 끝까지 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래도 뭐, 그죠? 예, 우리 노래를 해주신 김미영님께, 노래하는 김미영님께 다시 한 번 더 개떼 같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군고구마를 냄새를 맡으면서 군고구마를 먹어가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커피도 있대요, 본게. 예, 제 주문이 저도 한 갖고 와서 따뜻하게 이 손난로가 당겨서 이게 손난로예요. 예, 이래저래 하는 동안에 또 벌써 시간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오늘 622번째 사드베스트셀러슨 촛불문화대회 끝내고 끝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먼저 설 전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이원장님 말씀하셨는데 2월 7일이라고 했죠? 2월 7일 날 열정내 도서관에서 보름 앵매기, 예, 뭐 우리 촛불 문화제 뭐 하여튼 그런 거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거 할 거니까는 많이들 오셔서 또 우리의 이 땅, 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마음도 또 새로움도 다 잡고 또 즐거운 자리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이 남북의 화해,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전쟁을 끝내는 이런 일에 우리가 계속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호를 한번 하면서 오늘 622번째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폐를 청산하자! 평화협정 체결하라! 전쟁을 종식하자! 사덕하고